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여기 집은 미친 듯 떨어진다. 당장 팔고 갈아탈 8곳. 과거에는 집만 있으면 무조건 폭등하였다면 앞으로는 부동산은 크게 오를 곳과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질 부동산으로 양극화됩니다. 특히 빈집 1,000채와 은퇴자와 1인 가구 1천만 명이 쏟아지면 이곳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위기가 발발하면 모든 집값이 대폭락하겠지만 부동산이 상승장으로 접어든다고 해도 가격이 오르지 않고 떨어지는 곳들이 80%나 되는데 대부분의 주택이 이에 해당됩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여기 집은 미친 듯 떨어진다. 당장 팔고 갈아탈 8곳.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죠? 자, 경보등인데 계속 울려대죠. 자, 지금 이거 빨갈수록 인구가 급감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완전히 수도권만 제외하고는 뭐 일부 지방의 광역시 빼고 다 시뻘거예요. 근데 이게 갈수록 심해진다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무슨 집값이 뛰겠어요? 무슨 땅값이 뛰겠어요? 인구도 주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수도권이라고 다 좋지도 않아요. 수도권도 지금 계속 집을 짓기 때문에 오히려 집이 남아돕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이거 별표를 칠게요. 오늘의 핵심이에요. 내가 사는 곳이 별로 집값이 올라가지 않고 그렇다면 뭐 똑같은 값이라면 실거주라면 살아도 상관없지만 손해보는데 계속 산다는 걸 고집하면 안 되죠. 자, 빠져나올 곳과 오래 살 곳으로 구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를 빠져나와야 하느냐? 이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합니다. 일단 평생 임대 사는 분들은 안 돼요.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워낙 돈이 없어갖고 불릴 수도 없고 연세가 드셨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제 뭐 60대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평생 임대 살고 그냥 평생 이렇게,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 나이가 들어도 내 돈은 필요한데 정부에서 주는 돈만 갖고 윤택하게 생활할 수 없잖아요. 투자를 해야죠. 두 번째, 평생 새빵살이, 이것도 안 될 문제입니다. 전세, 월세, 전월세 아니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닌 이제 주택이 아닌 비주택, 주택, 자, 상가라든가 토지라든가 호텔, 뭐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다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자, 80%가 거의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빨리 아파트로 갈아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이제 주택은 주택인데 아파트가 아닌 것들, 또는 아파트라도 세대수가 적거나 외곽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빨리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다만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호재들이 있는 곳들은 괜찮아요. 자, 오래 살아라. 이제 이곳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비교적. 자, 상급지 아파트, 특히 서울이 가장 좋아요. 상급지라고 해서 경기도, 인천, 지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급지가. 서울입니다. 외곽이라도. 두 번째로 서울에 인접된 곳들 또는 지방에 부촌들이 있어요. 핵심. 여기는 버텨요. 자, 그 다음 미래 호재. 호재들이 재건축, 재개발. 다만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좋고 경기도도 비싼 곳들은 좋은데 대부분의 지역들은 싸잖아요. 아파트 값이. 이런 데는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좋지가 않아요. 아무튼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GTX도 긍정적입니다. 자, 대단지, 매머드 또는 신도시, 그리고 500세대 이상 이런 곳들, 도심의 건물들, 도심만 해당돼요. 막 인구 줄어드는 데 말고요. 자, 꼬마 빌딩, 단독, 다가구 뭐 이런 거 포함되겠네요. 꼭 살아야 할 곳, 빠져나올 곳 반드시 구분하세요. 자, 이것도 한번 별표 쳐볼게요. 무조건 이 8곳 중에 한 곳에 나의 보금자리를 틀어야 합니다. 아니, 돈도 없는데 뭐 거기 돈 많다고 해서 보금자리 트는 게 아니에요. 자, 볼까요? 자, 강남 전체, 강남 비싸죠? 강남, 서초, 송파. 여기 너무 비싼데 어떻게 들어가요? 예전에는 이제 아파트하고 비아파트, 뭐 빌라하고 뭐 아파트하고, 아파트만 가고 빌라는 별로 못 갔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달라요. 왜냐? 해외 같은 데는 뭐 빌라라고 못 가고 아파트면 무조건 날라가고, 이거 아니에요. 평당가로 따지기 때문에 이제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제는 강남에 있는 빌라가 경기도에 있는 대형 아파트를 압도하는 시대가 이제 서서히 돌아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강남 전체,
뭘 갖고 있든. 그 다음에 서울 전체 25개 모든 구. 왜? 서울은 땅이 너무 좁아요. 자,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요, 서울에 살기 싫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서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거죠. 자, 쫓겨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다른 곳들은 쫓겨나는 게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게 그냥 살 수도 없으니까 이사 가는 거고요. 자,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잘 들으세요. 1기, 2기보다 더 좋은 곳은 3기예요. 다만 당첨이 되려면 좀 힘들어서 그렇지. 한 50군데 정도 돼요. 엄청 많죠. 여기는 좋습니다. 왜? 분양가부터 스타트 끊으니까. 자, 1, 2기 신도시 택지지구에서도 중심 지역들, 예를 들면 분당, 판교, 위례 이런 데는 좀 가격이 어떻든 핵심 지역이라서 잘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도 중심 지역들이 있어요. 뭐 과천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서울에 바짝 붙은 좀 비싼 아파트들이 밀집된 곳들은 그나마 무난해요. 자, 이 중에서 하나를 가야 돼요. 이 중에서. 그 다음에 광역시 중심. 광역시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광역시에서 상위 10% 또는 20%는 저는 좋게 봐요. 어차피 인구가 줄어도 갈 곳은 가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8, 90%는 안 좋아요. 뭐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광역시로 투자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제는 투자 목적으로 뭐 경기도에 투자한다? 광역시에 투자한다? 지방에 투자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실거주 겸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지방 같은 경우도 상위 10% 잊지 마세요. 지방의 중소도시 이런데. 그리고 GTX, SRT 노선 있는 곳들 막 30분 떨어진 곳 말고요. 그냥 뭐 두정거장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바로 근처. 걸어서 15분. 최대 GTX 잡고 20분. 도보권 딱 거기만 해당됩니다. 그것 빼고는 나머지는 꽝이야.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8군데 딱 집어드렸는데 웬만하면 이쪽으로 가세요. 데이터가 다 이렇게 향하니까. 이제는 수도권과 지방 위험지역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집값이 경제위기가 터져서만 망하는 게 아니라 집값이 상승을 해도 이제 내 것이 못 가면 망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2009년부터 2019년 약 10년 동안 경기도 대부분, 인천 대부분 못 갔잖아요. 한번 더듬어 보세요. 앞으로도 그래요. 왜 그럼 10년 동안 못 갔을까? 서울은 외곽도 꾸준히 뛰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땅이 넓고 아파트는 넘쳐나고 그때 2기 신도시 막 엄청 지었잖아요. 택지지구랑. 이제는 3기까지 들어와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거래가 없어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서울 되게 작아요. 서울이 시, 군 단위로 약 85위 정도예요. 땅의 크기가. 인구는 1000만 명인데 어떻게 85위. 얼마나 땅 좁은지 알겠죠? 경기도의 20분의 1이야. 인구는 경기도 인천에 약 60% 이상이 살아요. 서울에. 경기도 인천을 100으로 잡으면. 인구는 그렇게 많은데 땅은 5%밖에 안 돼. 수도권에. 서울이. 그러니 서울은 못 들어가서 안달나는 거예요. 자, 이 파란 원이 주로 3기 신도시가 있는 곳들인데 그럼 이 신도시하고 맞물리는 곳들보다 더 안 좋은 곳들, 더 먼 곳이죠, 서울에. 자, 볼게요. 자, 먼저 외곽들, 연천, 포천, 가평, 동두천, 양평, 여주 이런 데는 일단 좋다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파주, 양주, 김포, 인천. 인천도 인천 나름이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그리고 시흥, 안산, 그리고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용인, 처인구, 이천. 그럼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제가 언급 안 한 곳들은 긍정적이죠. 비교적. 뭐 아주 좋다기보다. 그러면 여기 또 전국적으로 보자고요. 그나마 서울하고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인 경기도 중심 지역은 그나마 좋게 볼 수 있는데 이 C에 해당되는 근처, 이 B를 벗어난, 두 번째 동그라미를 벗어난 밖은 안 좋아요. 신도시를 미친 듯이 지어다는데 좋겠어요? 그러면 하물며 경기도도 못 가는데 여기 뭐 광역시, 부산, 대구, 뭐 광주, 대전?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핵심적 일부 빼놓고 80%는 별로일 것 같아요. 이제는 투자 목적으로 지방에 투자한다 있을 수 없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수도권도 안 좋은데 왜 지방에? 자, 이제 넘어가 보면 그렇다면 잘 사는 동네는 좋지 않느냐? 그래요, 좋습니다. 경기도도 좀 부초는 갈 것 같아요. 다만 이건 아세요. 자,
경기도 부천하면 대충 한 8군데를 찝어 볼게요.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또 걔들도 부천이 되겠지만 일단 1, 2기만. 위례, 분당, 그 다음에 과천, 판교, 광교, 화성, 동탄2. 동탄2도 역세권이나 뭐 부천이죠. 자, 평촌, 송도도 GTX 인근이나 부천이죠. 여튼 이 8개 야구 가격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싼 곳이 바로 서울 한강 라인인데 마포, 성동, 광진, 강동, 송파, 동작, 영등포, 양천구 정도. 자, 얘들하고 얘들 가격은 서울이 약간 비싸긴 하지만 큰 차이가 안 나요, 생각보다. 그렇다면 자, 누가 2배 가까이 더 더블 스코어로 더 가격이 뛸 가능성이 높냐? 이건 그냥 여기는 X입니다. 무조건 이쪽이에요, 오른쪽. 얘들이 못 간다기보다 얘들은 그나마 경기도 중심이니까 갈 것 같아요, 꽤. 그렇지만 땅이 좁은 서울을 이길 수가 없는 까닭이 지금 제가 경기도 8곳 말한 곳들, 자, 얘들하고 또 싸울 거예요. 어디? 뭐 교산, 3기 신도시, 뭐 창릉 이런데 얘들 또 뭐 복정, 낙생 위치 좋은 데 많잖아요. 청계 한 50군데나 돼요. 위치 좋은 데가 한 30군데 되고 걔들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얘들은. 왜? 같은 경기도니까. 강남 가까우니까 많이 간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좀 유리하죠. 그러니까 비싼 거고. 다만 아예 그냥 항상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접근할 때는 그거의 후광을 보면 안 돼요. 어떤 거에 후광, 강남의 후광을 본다? 또는 뭐 한다? GTX 후광을 본다? 후광으로는 안 되고 바로 그 본인이 직접 혜택을 봐야 돼요. 얘들은 그냥 서울 한강 라인이기 때문에 그냥 혜택을 보지만 얘들은 후광밖에 못 봐. 그리고 얘들의 경쟁자가 너무 많아. 오늘은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3기 신도시 그렇게 50군데 택지지구가 쏟아지는데도 얘들 좋은 줄 알아요, 계속. 여러분들 반에서 1등하고 있는데 내가 막 1등하는 애들이 10명이 전화가 왔어. 2기 신도시에서 내가 1등이야. 근데 1등하는 애들이 10명이 전화가 오면 좋습니까? 나의 등수는 밀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 말은 1, 2기 신도시가 있는데 3기가 계속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3기 신도시가. 자, 이제 전국 대부분 3대 폭탄 대폭 나간다. 3가지 폭탄 꼭 기억하세요. 빈집 1천만 채. 이거 진짜 빈집 1천만 채 맞아요. 완전 빈집은 200만 채 정도 돼요. 그냥 텅 비어있는 집. 뭐 시골 폐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서울에도 빈집 많아요. 완전 빈집은 200만 채.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야 돼요. 다주택이 700만 채가 있는데 본인이 사는 집을 빼면 약 500만 채는 그냥 남아있는 집이에요. 세입자들이 사는 거죠. 사실상 주인 없는 세입자가 사는 것도 빈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 세입자들 중에 상당수가 집을 구입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법인도 100만 채. 그리고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남아있는 것들도 200만 채. 합쳐서 1000만 채예요. 이거는 실제로 남아도는 집입니다. 그 다음에 은퇴도 1000만 명, 63년까지 1천만 명 이상이에요, 사실상. 이제 거의 5분의 1이 노인 인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넘었죠, 이미 25%가. 부동산, 자산. 문제는 이분들이 대부분 부동산 자산의 이게 80%가 묶여 있어요. 다른 나라는 부동산은 30-40%, 60-70%가 무슨 금융, 적금 뭐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이 이야기는 즉시 집값이 너무 지금 거품이 심한데 떨어진 다음에 못 가버리면 완전 자산이 팍 쪼그라들어갖고 알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 중에서 국민연금이 아주 취약한 나라거든요. 자, 빈곤이 40%, 노인 빈곤 40%, OECD 1위입니다, 1위. 은퇴 세대, 지금 매물이 좀 희한한 게 있어요. 집값은 안 떨어지는데 매물은 많아. 이 이유가 뭐냐면 주로 은퇴 세대나 노령 세대들이 돈이 없으니까 쓸 돈은 없고 집만 비싸. 그러니 내놓는 거예요. 자, 1인 가구도 1천만 명. 이것도 아주 안 좋은 현상입니다. 1인 가구는 능력 있는 몇 명을 얼마를 제외하고는 거의 못 잡아요, 집을. 좋은 것을. 원룸이나 살고 뭐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 가구의 40%가 1인 가구예요. 그러니까 전체 가구 40%, 은퇴자 1천만 명 이런 거 합쳐버리면요 실제로 집을 잡아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런데 정부는
전 정부, 현 정부 똑같아요. 정신 못 차리고 맨날 집만 지어요. 건설사 맨날 집만 지어요.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집 부족하니까 계속 지어야 한다. 이런 말만 하고 있잖아요. 매수 능력도 없는데 1인 증가는 빈집이 급증한다는 뜻인데, 신도시 남발도 이제 가장, 왜 제가 서울하고 경기도, 인천을 구분하냐면, 인구 감소는 별로야. 인구는 뭐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집값 뛰어요.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신도시를 남발한 거예요.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택지지구까지 50군데가 넘어요. 거의 100만 채예요. 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폭락하겠어요? 신도시는 다 경기도, 인천에 밀집되어 있는데, 그리고 걔들은 새 거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걔들이 좋아요. 그럼 그 옆에 있는 것들은 다 안 좋다는 거예요. 거품만 있고. 보세요. 경기, 인천 폭락, 집이 남아 돌아요. 두 번째, 경기, 인천 입지 하락. 그렇죠. 자꾸 집이 늘어나니까 같은 곳에 있는데 입지가 하락해버리는 거야. 3기가 늘어나니까. 3기 신도시로 인기 급락. 연예인들이 영원히 인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새로운 인물들이 오게 되면 도태되는 것이, 이것도 똑같아요. 지방 집값 하락, 수도권 집값 하락 여파. 수도권이 집값 못 가면요, 뭐 부산, 대구, 광주가 집값 가겠어요? 수도권도 싼데 집이 남아 돌아가지고 일부만 비싸겠죠. 서울 집값 상승. 다만 서울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20, 30년은 긍정적으로 봐요. 설령 노도광 이런 데라 할지라도. 왜? 땅이 좁은데, 얘는 서울시인데 15년 전하고 비교해보세요. 외곽지역 2, 3억 밖에 안 했어요. 이 집값. 걔들이 수원, 용인 이런 데보다 훨씬 쌌어요. 집값이. 노무현 정부 때. 지금 어때요? 훨씬 비싸잖아요. 왜? 서울이라서. 그럼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더 비싸겠죠. 더 벌어져요, 가격. 왜? 서울은 땅이 조그마하고 신도시도 없고 재개발, 재건축 부셔갖고 집이 되고, 경기도는 심심하면 집 짓고 신도시 막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땅도 20배나 크고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자, 수도권 집값 차별화. 상급지 유망 아파트만 뛴다. 구축이, 특히 수도권이라든가 지방의 구축은 위험합니다. 싸더라도. 왜? 집이 남아도는데 싸다고 해서 사지 않아요. 이제 4억 매입 취소의 방법, 한번 몇 가지 이제 돈 버는 방법도 간단하게. 1등은 갭 투자예요. 2등은 분양, B2 거주도 마찬가지. 4등 거주. 보세요. 실거주 폐지됐기 때문에 지금은 전세 끼고 잡으면, 자, 12억짜리가 현재 9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4억으로 잡을 수 있어요. 서울이든 어디든. 그럼 얘는 16억까지, 서울 중심으로 16억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면 4억 갭 투자해서 얼마까지 뛸 수 있냐? 7억까지 뛸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많이 가는 게 좋아요. 2등 분양, 선매 축소. 여기 보시면 강남, 서울 대단지, 3기 신도시 좋아요. 지방이나 경기도는 핵심 지역은 좋은데 분양가 비싸면 꽝이야, 꽝. 근데 신도시는 달라요. 근데 신도시 분양가도 올라갈 거예요. 공사비가 올라가가지고. 올라갔어도 막말로 계양 신도시 예전에 25평 뭐 3억대밖에 안 했는데 설령 4억대, 5억 가까이 뛴다 할지라도 걔들은 많이 가요. 주변 시세 보세요. 더 입지 안 좋은 것들이 더 비싸잖아요. 자, 그리고 B2 거주. 빚을 내서 10억, 8억. 즉 나는 4억이 있어. 그럼 4억을 빚을 냈어. 그럼 얘는 13억. 4억 대출 받아서 5억이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가지고 있는 4억 그대로 거주하면 꼴찌가 돼요. 실거주 매입. 보세요. 실거주만 매입하는 거예요, 완전히. 5억 5천짜리가 4억으로 떨어졌겠네요. 그쵸? 얘는 잘 가야 7억이에요. 좋게 봐줘서 3억이 올라가는 거죠. 다만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서울이라는 조건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1억으로 떼돈 받는, 뭐 떼돈까지는 아니래도 매일이 사상 최고치. 여러분들 지금 금값, 안전자산, 위험자산 다 뛰고 있어요. 지금 무엇만 안 뛰고 있습니까, 현재? 무엇만 안 뛰죠? 우리나라 원화, 돈만 안 뛰어요, 돈만. 돈 값어치만 떨어지고 있어요. 제 말 맞나요, 틀리나요? 자, 먼저 안전자산인 금, 은, 뭐 유가, 웬만한 원자재 다 뛰고 있죠. 달러는 냉정하게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전자산이죠. 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전하지 못한 위험자산,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우리나라만 부동산이 이제 뭐 움직이기 시작하지 다른 나라는 막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다. 그러면 결국 돈만 안 뛰고 다 뛰고 있네요.
아파트 갭투자, 서울 재개발 빌라, 우량 주식 레버리지 1억이면 큰 돈입니다. 1억이. 서울 외곽에 겨우 10평대 겨우 잡을 수 있어요. 1억으로. 근데 서울은 좋은 데가 많지 않아. 나홀로 이런 게 많아서 1억이라면 오히려 신도시를 권하고 싶어요. 3번 중동 일산. 경기도라 할지라도 돈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3기 신도시 좀 분양받을 수 있는 여건이 준다면 1억이면 작은 평양 받고 나중에 갭투자도 가능하고 이렇게 합니다. 서울 재개발 빌라. 자, 다만 서울 걸 잡으려면 모아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이런 것들 여기 보세요. 10년 내에 재개발 가능한 빌라 갭투자. GTX 신속통합 모아타운 대규모 빌라. 이것들 그냥 재개발도 아예 그냥 전혀 안 될 만한 노후화된 이런 것 말고 모아타운 이런 얘기가 나온 것들. 자, 서울 500세대 이상 추진위 조합 추진위가 진행되고 하는 것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얘들이 싸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해서 싸잖아요. 따라갈 것 같아요. 생빌라를 잡으라는 게 아니라 재개발 빌라. 우량 주식 레버리지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저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코스피 추정 펀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는 인버스, 리버스 주가가 떨어지면 먹는 거 그거 하면 안 돼요. 이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한 박자 쉬었다가 코덱스 200 또는 코덱스 레버리지 이거 투자하는 게 좋아요. 주가 뛰면 먹는 것들. 여기 보시면 자산 투자 이렇게 해라. 부동산, 주식, 기타. 부동산은 제가 말씀드렸고, 자, 펀드 해도 돼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좋습니다. 자, ETF는 다만 조심해야 돼. 한 사람들만 좀 하세요. ETF는 좀 어려워. 자,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이거 2 곱하기짜리. 기타, 금, 금도 10만이에요. 지금 미친 듯이 뛰고 있어요, 금. 15만까지 지금 예상이 돼요. 14만까지. 너무 높아서 조금 그런데 그래도 나는 금은 좋게 봐요. 달러는 하지 마세요. 얘 가봤자 1400, 지금 30까지 올라가는데 고점이 1500인데 혹시라도 미끄러지면 1200까지 미끄러지니까 별로 재미없어요. 비트코인은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1억 지금 다시 돌파했는데 1억 5천? 경제위기 시에 떼부자되기. 지금은 경제위기로 돈 번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만약 경제위기가 된다면 진짜 떼부자 돼요. 경제위기 전에 달러 잡고 금 잡고 경제위기가 터지기 전에 만약 터질 것 같으면 이 상황에서 터질 것 같지는 않고 주가가 2000까지 밀리다가 터지겠죠. 금 이런 걸 잡는 거예요. 경제위기 전에는. 경제위기 중간에는 인버스 투자해야죠. 주가가 떨어지면 먹는 거. 그 다음에 경제위기 후에는 주식 잡거나 부동산 잡거나 또는 가상화폐라든가 또는 레버리지 ETF 상승장이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부동산이 정점에서 분기되고 있는데 이제 부동산은 타이밍을 아무리 잘 맞춘다고 하더라도 오르지 않은 곳을 가지게 되면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급지로 갈아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